자, 안녕하십니까. 정지현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강한 게 상승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3대 지수가 1%대의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죠. 다우 지수가 1%, S&P 500 1.42%, 나스닥 시장이 1.79%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27%로 급등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가 넘는 급등을 좀 보이면서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대체적으로 미국 쪽에 있어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뭐 기술주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한국의 야간 선물 시장도 0.22%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 한국 시장도 강세, 강보합 정도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선 미국 시장의 좀 차트를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장기적인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해 놓고 난 이후에 중기적인 어, 하락 추세대의 저항 자리대로 좀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단기적으로는 벗어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13,000포인트 언저리대, 즉 작년 8월 달에 고점 자리대까지는 상승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단기 하락 추세대를 좀 뚫어 놓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선 자리가 21선 이평균선이 뚫어 누워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상승을 해주게 되면 61선 언저리가 저항 자리대로 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자리대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 500 지수 또한 마찬가지죠. 다우 지수와 좀 비슷한 모습들이에요. 일단 하락세대를 돌파를 해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와줄 수가 있어 보이긴 하고요. 한 4,000포인트대를 안착을 해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점진적으로 좀 상승을 해 나간다라면 4,15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반등은 좀 나올 부분들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상승을 해 나가면서 PER 기준으로 18배 정도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치 정도까지는 좀 받은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상승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싸요. PBR 기준으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의 PBR이 0.92배입니다. 0.92배 정도 수준이 되고요. PER로 따져보게 되면 14배 정도 수준으로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조금 비싸요. 다만 이제 자산 가치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0.92배? 약간 좀 어중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요 부분들이 일단은 뭔가의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 상승의 요인들을 좀 찾아줘야 되는데, 사실 한국 시장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들은 수출 증가예요. 수출이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지수도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좀 수출이 감소가 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들은 일단 한국 시장에 좀 부정적인 그런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대를 뚫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선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 30분 봉으로 좀 보게 되면 하락 추세대를 좀 뚫어 놓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의 흐름들이 좀 점차적으로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이렇게 하락 추세대를 뚫어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쯤은 상승을 이어가는 추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번에 뭐 급등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보다도 등락을 좀 반복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전히 시장은 순환매와 차별화가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어제 순환매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죠. 리오프닝 관련주들, 뭐, 항공이라든가, 섬유의복, 그 다음에 화장품, 뭐, 이런 쪽에 있어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내수 촉진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발표를 하면서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호텔이라든가 면세점 뭐 이런 쪽의 흐름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분들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항공주들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1분기의 컨센서스 자체가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봐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차별화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2차 전지가 제일 강력하죠. 하루 이틀 쉬어주고 난 이후에 다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리튬 관련주들도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결국 장비 쪽이라든가 부품 그리고 폐배터리 뭐 이런 쪽의 기업들 순환매가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여기에서는 업종 내에서의 좀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화 구간에서도 일단 종목이 활발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뭐 로봇 쪽이라든가 아니면 챗GPT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선별적인 좀 강세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약간은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좀 고민했을 때 이제 4월 달을 좀 준비를 하자라는 그런 모습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4월 달을 준비한다라는 것 자체는 2분기를 좀 대비하자라는 그런 의견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실적 발표가 있죠. 어닝 시즌을 좀 준비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데 로봇이나 챗 GPT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여전히 충만하죠. 기대감은 충만한 그런 사항들이지만 이게 실적으로 바로 연결이 언제 될지 이 부분들이 관건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닝 시즌이 좀 시작이 되게 된다면 이들 섹터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제외하게 된다면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응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려면 여전히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300원을 다시 하회했다가 다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1290원을 하향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흐름들은 좀 체크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게 된다라면 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렇게 공격적인 좀 매수세는 없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거는 기관 쪽에 있어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여기에 대부분이 금융투자 쪽에서 좀 매수를 해준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수 유입이 좀 진행됐다라는 거 만약에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된다라면 이게 외국인 쪽에서 좀 받아준다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주지 않는다라면 시장의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어닝 시즌을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를 좀 놓고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뭐 실적이나 그다음에 기대감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들을 설정을 해 놓고 난 이후에
전략을 세우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좀 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 뭐 2차 전지는 이 부분들 때문에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뭐 전력 쪽이라든가 네,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자동차라든가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수출 증가율이 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섹터들 같은 경우도 일단 여전히 견조한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방산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대감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 반도체라든가 어제 리오프닝 쪽을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리오프닝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항공, 섬유의복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숨 고르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특화돼 있던 부분들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쪽에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썩 기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숨고르기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즉 눌림목을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턴어라운드가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대표적으로 뭐 디스플레이 쪽이라든가 아니면 비메모리 쪽,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삼성이 됐든 SK 하이닉스가 됐든 LG가 됐든 투자 사이클이 좀 시작이 됐죠. 투자 사이클이 좀 시작이 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뭐 조선 쪽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조선이 되게 되면 조선 기자재 쪽이라든가 기계 쪽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 즉 1분기 어닝 시즌에서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섹터들, 그다음에 실적이 나오는 섹터들, 요쪽을 4월 달에 좀 집중을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점,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 시장에 참고를 하고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일 이렇게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죠. 관심 섹터라든가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구독 신청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알림이 떠요. 그러면 장전에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전략을 좀 세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림 설정 좀 해주시고요. 뭐 어떤 부분들을 좀 해달라 뭐 요청을 하시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참고를 할 테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